화창한 봄, 기분 좋은 하루. 겨울잠 자던 내 피부에 봄 햇살 듬뿍 비쳤더니 어머, 없던 기미가 생겼네. 말로만 듣던 기미, 이제 나도 노화가 시작되었나? 맨 얼굴로 거리를 활보할 땐 좋았는데 얼룩덜룩 기미가 봄 여인의 기분을 망칠 줄이야. 봄철에는 피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말끔한 피부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창한 봄날 인사드립니다. 가벼워진 옷차림과 여성들의 화사한 메이크업을 보면서 봄이 왔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울 속의 기미를 보면서 봄이 왔구나 인지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봄철 피부 관리가 까다롭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울산 제니스 성형외과의 최용석 원장님을 모시고 봄철 피부 관리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날씨인데 그런데 이 화창한 날씨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피부 고민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특히 기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꾸준히 관리하시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이 봄철이 되면 화사한 꽃들과 화창한 날씨 때문에 밖에 나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인데 특히 이 자외선은 봄철에 강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도가 높은 7, 8월에 자외선이 가장 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 8월의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 자외선의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4월과 9월, 봄과 가을에 자외선의 양이 가장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의 시간대가 자외선의 양이 가장 높은 때입니다. 네, 보통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야외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자외선이 노출이 되어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자외선을 많이 맞으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왜 그런지 자외선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외선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자외선은 가시광선의 단파장보다 바깥쪽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말합니다. 자외선의 양은 저지대보다는 고지대 쪽으로 많고 도해지보다는 해안 지역에 많습니다. 사람의 피부에서는 긴 파장의 자외선일수록 투과력이 강합니다. 390나노미터보다 파장이 긴 자외선은 진피까지 도달하고 300나노미터 이하인 단파장의 자외선은 표피 내에서 투과가 저지됩니다. 피부가 햇볕에 그을리게 되는 것은 자외선의 화학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네,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 자외선의 파장에 따라서 투과 정도가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그 자외선 차단제에 적혀 있는 UVA, UVB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외선의 종류에는 생활자외선인 UVA, 레저 자외선인 UVB, 반사 자외선인 UVC가 있습니다. UVA는 진피까지 침투하여 선탠 시 피부색을 검게 하고 주름을 발생시킵니다. UVA 자외선은 비 오는 날에도 주위에 항상 존재하며 구름, 안개, 창문을 투과하기 때문에 쇼핑이나 가벼운 외출 활동 중에도 장애가 축적되고 피부에 여러 가지 작용을 가합니다. 그래서 생활자외선이라고 불립니다. 네, 햇빛만 피하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생활 자외선이라는 것이 있었군요. 그럼 UVB는 뭘 말하는 건가요? 네, UVB는 주로 표피에 작용하며 세포 분열을 증진시켜 각질층을 더욱 두꺼워지게 만들고 홍반을 일으킵니다. 해수욕, 스키 등의 스포츠 레저 활동 시 일광 화상의 주 요인이 되기 때문에 레저 자외선이라고 불립니다. 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에 UVA, B라고 쓰는군요. 그런데 UVC는 좀 생소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UVC는 반사되는 광선을 말합니다. 직사광선 이외에는 반사되는 광선에 의해 피부에 닿는 자외선의 양이 훨씬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면이나 수면 같은 경우 빛의 반사율이 80에서 100%에 달하므로 이러한 곳에서의 직사광선은 거의 2배가 되는 셈인데요. 따라서 스키장이나 바닷가 등에 갈 때는 반사광선에도 신경 써서 피부 손상을 최대한 막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외선 차단을 꼼꼼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부가 검게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되나요? 네, 피부를 칙칙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자외선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외선에 의해 그을러진 피부는 30일에서 60일 정도 지나면 각질이 되어 떨어져 나가고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피부 노화가 시작되었거나 신진대사가 둔화된 피부는 글린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부분적으로 본래의 피부 상태로 돌아오지 않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피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을려진 부분이 재생이 되지 않아서 피부 트러블로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갈색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것은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생성되는 멜라닌입니다. 멜라닌을 생성하는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은 뇌하수체 중엽에서 분비되면서 채색 변화에 관계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은 멜라닌 세포에 작용하여 그 속에 들어있는 멜라닌을 확산시켜 피부를 검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 자외선을 받아서 멜라닌이 생성된 이 부분이 기미가 되는 건가요? 멜라닌 색소가 모두 기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전적 혹은 체질적인 요인을 가지신 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미는 주로 표피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번 생긴 기미는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예방을 잘 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피부가 좋기로 소문난 사람들도 30대 중반이 되면 이 피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미가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자외선만은 이유가 아닌 것 같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누구든 고운 피부를 유지하고 싶을 것입니다. 기미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 소인을 가진 여성에서 2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기미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성은 임신이나 피임약의 복용에 의해서도 기미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여 색소를 만들어내는 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머니한테 기미가 있으면 딸에게도 생기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여러 약제에 의해서도 기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기미도 여러 종류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미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기미는 색소가 얕게 깔린 표피형, 깊은 곳까지 퍼져 있는 진피형, 표피와 진피 모두에 있는 혼합형,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또한 얼굴 분포에 따라서도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입니다. 기미의 색소 침착은 멜라닌에 의한 것인데요. 표피에만 멜라닌 침착이 있는 경우를 표피형 기미라 하며 이것은 비교적 경계 부위가 명확하고 갈색 색조를 띱니다. 색소 침착이 진피에 있는 경우는 진피형 기미라고 하며 이것은 경계가 불명확하고 약간 회색이나 흐린 갈색을 띱니다. 혼합형 기미는 표피형과 진피형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미 환자들은 혼합형에 속합니다. 네, 그런데 주변에 보면 기미가 참 흔하게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 중에는 이 기미가 생기면 대인기피 현상이라든지 좀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네, 기미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 내용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미용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개발하려는 욕구와 노력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기미를 인지한 후에는 이를 치료하려는 욕구도 높아지는데요. 그러나 기미의 만성적인 특성상 기존의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가 차후 치료에 저항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환자가 더 불안해하며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생활의 활력이 떨어지기 전에 기미를 치료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하지만 중증도 이상의 기미가 있는 경우 레이저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 방법을 이용합니다. 필요하다면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심리적 치유를 같이 동반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기미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하면 좋을까요? 네, 기미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피부 질환입니다. 그래서 7가지 예방법을 표로 준비했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금까지 기미의 원인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기미 치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기미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미용 질환이면서 치료는 어려운 편입니다. 치료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바르는 국소 치료제인 연고, 먹는 약, 그리고 레이저 토닝, 옐로우 레이저 등의 레이저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기미 치료에도 바르는 방법과 또 먹는 방법, 그리고 레이저를 통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먹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복용하는 약으로 기미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라넥사민산이라고 알려진 경구 복용약은 출혈이 있을 때 혈전이 잘 생성되도록 도와줘 출혈의 양을 줄이는 지혈제로 사용되던 약입니다. 최근 트라넥사민산이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줄여 기미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미의 악화인자인 자외선, 호르몬, 송산된 각질세포 등에서 분비되는 염증 인자를 억제함으로써 기미를 안정시켜 기미가 개선되는 원리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먹는 방법 외에도 레이저를 통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레이저 토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네, 레이저 토닝은 약한 강도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기미의 멜라닌 색소를 세포 이하 선택적으로 광선 열 융해시켜 기미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레이저 토닝의 깊은 파장이 피부 깊숙이 도달하여 전체 진피층에 흩어져 있는 색소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동양인의 깊고 짙은 기미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이 레이저 토닝의 시술 시간은 5에서 10분 정도이며 시술 후에는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네, 레이저 토닝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레이저 치료법 중에 옐로우 레이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옐로우 레이저는 511나노미터의 녹색과 578나노미터의 노란색, 이 2가지 파장이 내는 레이저로서 정식 명칭은 듀얼 옐로우 레이저입니다. 녹색광은 멜라닌 색소에 흡수되어 멜라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표피성 기미 병변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요. 노란색 광은 기미의 재발과 악화인자로 알려진 혈관 병변을 치료하는 동시에 피부의 진피를 강화시켜 재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2파장을 동시에 사용하면 얼굴 전체적으로 미백 효과를 볼 수 있어 피부톤이 맑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레이저 토닝과 옐로우 레이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두 레이저를 치료하게 되면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네, 레이저 토닝의 시술 기간은 피부의 상태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보통은 1, 2주 간격으로 10회 이상을 시술하고 있으며
한 달이 지나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옐로우 레이저 시술은 2-3주 간격으로 3에서 5회 정도 시술하며 2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치료 방법이라 하더라도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치료 후에 어떤 방법으로 주의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이저 치료 후 가장 염려스러운 부작용은 염증 후 색소 침착입니다. 레이저 치료 후 기미가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인데요. 레이저 치료 후에는 크게 병원에서 비타민C 이온토 등의 스킨케어를 동반하고 창이 긴 모자를 착용하고 선크림을 정기적으로 도포하면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치료 방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까요? 네, 여러 레이저 치료 후 기미가 호전되었다면 이후에는 집에서 관리하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미 치료에 사용되는 여러 국소 도포제 중 비타민 A 연고를 주 2-3회 도포하는 방법입니다. 약간의 자극감과 홍반 등의 부작용이 있으나 대부분 2주 정도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간혹 자극감이 지속되는 경우 바르는 양을 줄이거나 수분크림과 섞어 바르는 등의 도포하는 방법을 바꾸시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오늘은 울산 제니스 성형외과의 최용석 원장님을 모시고 봄철 피부 관리 방법들 중에서 기미 치료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이제 마칠 시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미는 임상적으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색소성 피부 질환으로 간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미의 정도가 심해지면 환자의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며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적절한 피부 관리를 하여 기미를 예방하고 발생 초기부터 치료하고 만성적인 상태에 이르렀다 해도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미는 여러 가지 미백제나 필링, 레이저 치료 등으로 좋아질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영구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편안하고 건강한 환경과 다양하게 자외선을 적게 받는 방법을 통해 기미의 악화를 예방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따뜻한 봄날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피부 관리 또한 철저히 하셔서 봄 햇살만큼이나 아름다운 피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